이 영어 뉴스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영어 원서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쉽게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얘 이거 다 이해 못하는데 나 헛짓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안타까워요. 저는 우리 달마고치 뉴스 읽기, 신문 읽기 하면서도 느낀 건데 모든 기사가 다 이해가 되진 않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4학년 아니고 성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에 나와 있는 모든 기사를 다 완벽하게 이해하는 인간은 없을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신문이나 이런 원서나 이런 것들을, 이런 텍스트들을 읽을 수 있는 힘은 그거 같아요. 내가 아는 부분 몇 가지만 건져도 땡큐다 라는 그런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소화하는 만큼만 소화하고 가면 돼요. 지나가면 돼요. 지금 영경님도 어른인 저도 주니어 영어 뉴스 하면서 여기 핵심 키워드만 몇 개 가져가자 하는 중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주니어 영어 뉴스 주제가 핵융합 에너지예요. 뉴클리어 퓨전. 우리는 핵 분열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원자력 에너지. 에너지를 이용해서 원자력 발전을 한다라는 그런 거는 아는데 최근에 뜨고 있는, 부상하고 있는 그런 에너지원이 핵융합 에너지예요. 여기서 많은 원자가 나오잖아요. 원자 맞지? 근데 이걸 기사를 완벽하게 다 이해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이 이해하는 거는 뭐 불가능하죠, 당연히. 하지만 엄마, 핵융합이랑 핵분열은 말 그대로 하나는 두 원자가 분열하면서 생기는 에너지로 에너지원을 만드는 게 핵분열이고, 핵융합은 원자 핵 두 개가 융합하면서 생기는 에너지고 훨씬 더 폭발적이고 부작용은 적고 폐기물도 거의 안 생기는 친환경적인 그런 에너지원이다. 딱 요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원서를 읽을 때도 그렇고 영어 뉴스를 읽을 때도 그렇고 한 문장이라도 내가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면 망했다. 내지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 영어 기사 나 이해도 못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렇게 연경처럼 핵 분열과 융합? 말 그대로 하나는 분열할 때 나오는 에너지로 에너지를 만드는 거고 하나는 융합할 때 나오는 에너지로 발전을 하는 거구나. 그거만 알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장단점 정도만 알면 나중에 비슷한 기사가 나오거나 좀 더 심층적인 기사가 나왔을 때 길을 잃지 않고 맥락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원서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원서 읽기도 만약에 매 문장마다 이거 정확하게 해석이 안 돼.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몰라. 하고 멈추면 그 맥락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단어에 사로잡혀서 그 문장을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단어를 찾아가면서 그 맥락을 자꾸 끊어버리는 그런 식의 독서가 아니고, 그리고 영어 뉴스 기사를 읽다가 어떤 한 문장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손 놓고 멈추는 게 아니라 이해 안 되는 문장은 빨리 버리고 다음 문장, 보니까 버려도 되는 문장이네. 이 문장은 좀 보충 설명한 건데 세밀한 보충 설명까지는 나는 관심도 없고 이해도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스킵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핵심 문장을 따라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기사를 그래도 내가 한 3줄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을 정도의 파악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추구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중학교 1학년 영어 너무 싫어하는 아들인데 이 주니어 영어 뉴스 하면서 자신감을 되찾았나 봐요. 배경 지식이 있으면 끝까지 읽을 수가 있구나. 배경 지식이 있으면 찬반 토론도 할 수 있구나. 그걸 이제 경험하시게 되겠죠. 여기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2학년 주니어 영어 뉴스 하면서 배경 지식 많이 쌓았어요. 1기 때는 조금 어려워서 낭독을 많이 못했지만 2기는 짧아져서 좋아요. 그리고 스토리명님이 만드신 영상 보면은 초등학교 2학년도 뉴스 기사 내용 배경 지식 쌓기에 너무 좋다. 너무 좋습니다. 초등학교 때와는 달리 유준맘님 초등학교 때와는 달리 중학생이 되고 보니까 뉴스 주제가 좋은 도구가 돼서 아이와 이야기를 깊게 나누게 돼서 좋다. 네, 맞습니다. 슈가정원님 주니어 영어 뉴스 1기 야심차게 시작해서 완주 못하고 2기도 참여 못했지만 하는 동안에 영어에 대한 욕심보다는 모국어 이해, 그리고 기사에 대한 이해, 기사에 대한 아이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영어 낭독은 솔직히 저보다 훨씬 아이가 유창하게 잘하고 주신 자료 초등학교 5학년 아이인데 다 이해하고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엄마한테 그 기사 내용을 얘기해주면 됐다라는 마음으로 했더니 아이도 부담이 적었고 먼저 하자고 말한 적도 있다. 슈슈님 초등학교 5학년 주니어 영어 뉴스 1기 첫날 다 이해시키려고 했다가 애가 얼굴이 파랗게 질리고 나는 이거 애 수준에 너무 어려운 기사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첫 주는 계속 아이한테 이거 단어 뜻 알아? 하고 물어보고 아이는 대충 이해됐다고 하고 3주차 되고 보니 이제는 겁없이 새로운 내용을 볼 마음의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어요. 이걸 완벽히 소화해야 한다라는 것은 착각이었다.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신문 기사를 읽을 때와 똑같아요. 그리고 이게 신문 기사를 읽을 때 모든 기사가 다 이해가 될 순 없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사를 읽으면 신문을 꾸준히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읽을 때마다 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해서 뭐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신문을 멈추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배경 지식을 쌓고 좀 더 깊게 파고들고 그럴 만한 여지조차도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영어 뉴스도 그렇고 영어 원서도 그렇고 모르는 부분이 나왔을 때 그 모르는 부분에 함몰되지 않고 매몰되지 않고 아 잠깐만 이거는 보충 설명이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아. 뒷부분 한번 읽어보자 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회복 탄력성 그런 것이 없으면 내지는 가지치기 하는 거죠. 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그냥 가지를 잘라서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는 부분만 연결해서 맥락을 찾아가는 거 그런 훈련을 우리가 영어 뉴스를 읽으면서 영어 기사를 읽으면서 그리고 영어 원서를 읽으면서 우리도 모르게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나의 문해력이 되는 거고 그런데 수능 영어가 요구하는 게 그런 능력이에요. 지문 안에서 낯선 배경,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낯선 문장이거나 아니면 모르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오는 그런 지문이지만 그 모호하고 잘 모르겠는 부분을 버려가면서 내가 아는 부분을 조합해서 맥락을 찾아가는 그런 훈련.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수능 영어 문제를 곧잘 풀 수 있어요. 여기 스텔라님이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오디오북을 즐겨 듣는데 3개월째 트리하우스만 듣고 있어요. 트리하우스는 단문이 많아서 계속 이것만 들어도 괜찮은지 항상 궁금했다. 너무 쉬운 단어, 쉬운 문장만 계속 읽고 있는데 그런데 그 쉬운 단어, 쉬운 문장을 계속 읽는 게 왜 문제가 되죠? 그 내용이 재밌어서 완전히 몰입해서 읽고 있는 거잖아요. 아이 독서 레벨이 올라가려면 리딩 레벨이 AR 지수가 계속 올라가야 된다라는 건 원서 안 읽은 엄마의 착각이에요. 이 아이가 챕터북이 아니라 매직 트리하우스가 아니라 영어 그림책을 쌓아놓고 100권을 읽어도 그게 그 아이의 실력으로 쌓여요. 반복해서 들으면 땡큐지. 애가 반복해서 들을 때마다 새로운 재미를 거기서 찾는다라는 건데 그것만큼 귀한 게 또 있을까요? 아, 쌤이 주시는 그 영어 뉴스 기사 지문 길이도 찰떡같이 수능 영어 지문 정도 되는 길이다. 치밀한 계산이신가요? 그렇죠. 그 뉴스 기사가 저는 원서 읽기를 할 엄두가 안 나고 원서 읽기가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친구들한테 대안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재료가 늘 얘기하지만 신문이라고 생각해요. 영어 뉴스, 영어 기사, 지문 길이도 딱 수능 영어 지문 길이랑 비슷하고 그리고 주제도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배경 지식이 덤으로 쌓이는 것도 있고 배경 지식이 많은 아이가 수능 지문을 편안하게 풀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은 사실 그 배경 지식과 어휘력 자체가 바로 문해력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진 원서 100권을 읽을 순 없어도 날마다 기사 하나는 읽을 수 있거든요. 투블리님, 뉴스가 대화의 물꼬를 터주는 그런 기회가 돼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주니어 영어 뉴스 매주 레이나님 아들 지호가 초등학교 5학년 형아가 퀴즈를 내거든요. 우리 주니어 영어 뉴스 친구들 모아놓고 줌에서 퀴즈를 내니까 이제 애들이 형이 이런 퀴즈를 문제를 낼 것 같아. 그래서 예상 문제를 내보기도 하는구나. 이번에 그 아부다비의 디즈니랜드 7번째 디즈니 리조트 생기는 그 기사에 관련해서 아이랑 얘기를 많이 나누셨군요. 배경 지식의 확장, 이게 바로 제가 영어 뉴스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도 엄마가 기사 내용을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니까 다 이해하고 자기의 언어로 핵융합이랑 핵 분열까지 얘기를 하던데요.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테리맘 딸. 그리고 요즘에 너무 시절이 좋아서 저희가 제공하는 그런 배경 지식 관련된 해설 강의뿐만 아니라 챗GPT한테 넣어주면 스토리방님이 만들었던 것처럼 딱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해할 만한 그런 기사로 만들어주잖아요. 안녕하세요. 주니어 영어 뉴스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하면서 원서 1시간 정도 읽고 있습니다. 2월부터 지금까지 단어 외우기 문법 안 하고 그냥 읽고 있습니다. 원서 읽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학년이 올라가니까 좀 불안하고 이렇게 계속 학습이 전혀 안 들어가고 체크도 안 하고 그냥 읽기만 해도 되는 건지 고학년이면 다른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 질문하신 제나님은 주니어 영어 뉴스를 하고 있으면 체크가 안 될 수가 없는데 우선 낭독해서 인증해야 되지. 그리고 강의를 들어야 되잖아요. 강의를 듣고 나서 이 강의 네가 이해한 대로 나한테 설명해 줄래? 아니면 엄마 설명이 맞는지 한번 들어봐 줄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거보다 좋고 부담 없는 확인이 어딨어요. 그거 하시면 되죠. 그거보다 더 효과적인 그런 학습이 또 있을까요? 학습 공부라는 게 뭐예요? 내가 아는 지식의 그 범위를 확장해가는 게 공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뉴스 기사를 읽다가 내가 생각해보니까 원자, 새로운 에너지, 아니면 우주 탐사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 무인 자동차, 뭐 무인 비행기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 그래서 그쪽으로 그쪽으로 덕질을 하다가 내 전공 분야가 그 분야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학습이 어딨어요? 여기 초등학교 6학년 트리하우스 몇 개월 반복하더니 요즘에는 그 도크 다이어리 청독한다. 전 뭐라도 청독했으면 했기에 그냥 뒀더니 나중에 다른 책 찾더라고요. 영경이 신문기사나 뉴스는 비문이 없어서 많이 읽다 보면 글쓰기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이 기자 진짜 글 잘 쓴다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비판적으로 읽을 수도 있죠. 이 기자는 중요한 핵심을 좀 명확하게 쓰질 못했네. 내지는 뭐
이 부분은 되게 잘 썼네. 이렇게 약간 비판적인 시각으로 또 기사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얘기 해도 좋죠. 어떤 기자가 글 잘 쓰는 기자인가? 너는 어떤 기자의 기사가 좋아? 마음에 들어? 이런 것들도 아이랑 같이 얘기를 나눌 수가 있죠. 중학생이 되고선 엄마표 영어와 관련된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있는 중학교 2학년 아이. 그동안은 사춘기라는 이유로 관계에만 집중하다가 얼마 전에 아이가 수능 영어에 대한 살짝 불안감을 비춰서 일기 때 동생이 했던 주니어 영어 뉴스 파일을 보여주면서 밑밥을 뿌려놨다. 이렇게 시사상식과 영어를 동시에 가져가면 불안감이 사라질 거야.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저도 저희 아이 중3 때까지 계속 신문 스크랩 플러스 아리랑 뉴스나 CNN10 가지고 요약해서 말해보기, 요약해서 글 써보기, 뭐 이런 찬판 토론 같은 걸 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약간 영어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를 항상 그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안함도 없었고 실제로 수능 영어는 항상 공부 안 하고 늘 1등급 받고 뭐 한두 개 실수로만 틀리고 그랬으니까 초등학교 1학년도 영어 뉴스 해도 괜찮을까요? 어학원 안 다니고 좋아하는 책 듣고 읽는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마이티 로봇 프레스 스타트 하고 있다. 프레스 스타트를 읽는 아이한테 왜 영어 뉴스를 시키려고 하세요? 아직 읽을 챕터북이 산더미만큼 쌓여 있는데. 이 친구는 모국어 장편 소설이랑 영어로도 원서를 깊게 읽는 경험이 훨씬 귀해요. 영어 뉴스가 급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영어 뉴스가 이해되려면 엄마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스토리텔링을 귀신같이 잘하시거나 아니면은 아니에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은 원서로 계속 밀고 가셔야 돼요. 지금 한국어로도 장편소설 못 읽을 텐데 애기라서 완전 비추. 초등학교 1학년 아이한테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또 그렇고 너무 쉬운 거라서 더 몰입감 있고 글밥 많고 재미있는 영어 장편소설, 한국어 장편소설 많이 읽을 수 있도록 환경 만드셔야 돼요. 그렇죠. 초등학교 1학년이면 영어 뉴스보다 한국어 신문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정신이 번쩍 날걸요? 지금 한국어 신문이 문제가 아니라 애랑 같이 뭐 피노키오를 장편소설로 읽는다든가 허클베리 핀을 장편소설로 읽는다든가 그런 게 훨씬 낫죠. 삐삐롱 스타킹, 드래곤 길들이기, 히컵 이런 장편소설 시리즈물이잖아요. 그런 거에 몰입하게 만드는 게 훨씬 더 귀한 거예요. 더 어려운 거고. 하트쿠꾸님, 어제 빌 게이츠 뉴스 기사 낭독하다가 부자는 더 많은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가?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를 나눌 의무가 있는가? 이런 얘기 딸이랑 나눴습니다. 근데 이게 10대를 위한 정의란 무엇인가 책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책 같이 찾아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주니어 영어 뉴스가 진짜 토론, 대화, 소재가 되기에 참 좋다. 제가 사실 뉴스가 놀라운 게 이렇게 덕질하는 분야가 있는 아이들은 사실 걱정이 없거든요. 그 덕질하는 분야의 원서를 읽거나 영상물을 찾아보거나 다큐멘터리를 찾아보거나 하면 돼요. 완전 그쪽으로 몰입하면 돼요. 축구 좋아하는 애들은 완전 축구로 파면 되고 축구에 관련된 모든 영어 콘텐츠를 다 들이밀면서 덕질을 하면 돼요. 영어로 덕질하는 거. 근데 그렇게 덕질하는 게 있는 청소년은 행복한 거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렇게 난 뭐 딱히 좋아하는 것도 없고 내가 뭐 덕질하는 것도 없고 뭐 이런 친구들은 그 아이의 지식과 언어와 사고를 덕질하는 애들 수준으로 깊이 있게 끌고 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신문이나 뉴스를 보게 되면 그 수많은 다양한 기사들 안에 아이의 관심이 딱 꽂히는 기사가 하나 생겨요. 그럼 이제 그게 그 아이의 꿈이 될 수도 있고 전공 분야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가져가는 게 되게 좋습니다. 주니어 뉴스 수수님,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동생한테 아부다비에 디즈니 리조트 생기는 그 영어 기사를 한글 번역본을 요약하고 설명해서 카톡으로 보내고 동생은 그 한글 기사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인증하는 숙제를 하더라고요. 동생한테 영어 기사 설명해주다가 Imagineer, 엔지니어가 아니라 Imagineer라고 있대요. 디즈니 회사에는. 그러니까 상상 속에 어떤 기획을 하는 그런 컨텐츠 크리에이터인가 봐요. 그 Imagineer가 뭔지 그 개념이 뭔지 스스로 검색을 해보더라고요. 영어 뉴스 처음 시작할 때는 울고불고해서 이걸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욕심만 버리면 꾸준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영경님, 덕질 못하는 저도 그래서 신문 읽기에 빠진 것 같아요. 이 덕질 못하시는 분들은 제너럴리스트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딱히 관심 있는 건 없는데 여러 가지에 관심이 많은 거지. 호기심이 많은 거지. 안테나를 여러 곳에 이렇게 대놓고 그 정보와 그런 지식을 습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죠? 픽업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7살인데 인사이드 아웃 기다리고 있어요. 7월에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집 예정인가? 7월 7일에 개강할 거고요. 아마 다음 주쯤 소개 라방에 나갈 거예요. 요즘에 위어드 스토리랑 나무집 이야기 총독하고 있다. 영화 대본 낭독엔 무리가 없을까요? 이 영화 대본 낭독은 굉장히 매력적인 영어 재료예요. 영어 공부 재료예요. 왜냐하면 영어 원서나 영어 뉴스는 사실 굉장한 지적 능력이 필요한 그야말로 아주 고차원적인 학습이죠. 그런데 영화 대본은 굉장히 재미있는 놀이가 될 수 있어요. 우선 문장이 되게 짧고 단문이고
해석이 안 될 리가 없다. 거의 다 해석이 되고 가끔 이제 낯선 그런 표현들은 현서쌤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풀어주니까 이렇게 생소한 영어 표현들에 대한 것들은 뭐 별 걱정이 없고 근데 대부분 단문이기 때문에 해석이 안 돼서 영화 대본을 못 읽겠어요 라는 건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시중에 나와 있는 영화 대본 책은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무리가 없죠. 7살인데 지금 Weird School 이거 나무집 이야기 영어를 총독할 정도면 영어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고 다만 아이가 낭독을 조금 싫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잘 유연하게 끌고 가셔야겠죠. 초등학교 5학년 둘째가 논리적 글쓰기가 이제서야 되더라고요. 돌이켜보면 원서는 그동안 많이 봤는데 생각은 확실히 덜 자라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는 영어를 잘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막상 영어를 쓰려고 하니까 영어 못하는 오빠보다 내가 더 영어를 못하네? 라는 메타 인지가 발동되면서 정신 번쩍 차렸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이제 자꾸 말로 글로 표현을 해봐야 돼요. 영어 기사가 내가 100% 이해가 되는 건 아닌데 이번에 빌 게이츠가 기부에 관련돼서 뭐 하나를 선언했는데 예전에 했던 기부 방식이랑 뭐가 어떻게 바뀐 거야? 엄마가 물어보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가 설명할 수 있어. 정도만 이해하면 완전 땡큐예요. 영어 기사를 읽고 한 2문장으로 내 생각을 아니면 내가 파악했던 그 기사 내용을 정리할 수 있으면 완전 땡큐. 세부적인 거는 이해 안 되거나 스킵해도 된다. 꽃뿌리님 진짜 오랜만에 보네. 제가 한 달 보고서를 한동안 못 썼지만 꾸준히 청독은 1시간씩 챙기긴 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유주, 요즘엔 주디 무디, 스팅크 이런 것들 꾸준히 1시간씩 청독 중이고 한국어 글쓰기도 작가가 꾸민 아이라서 거의 매일 하는데 여름방학 때 인사이드 아웃 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소화 가능할까요? 차고 넘치지. 엄청 쉬울 텐데 유주한테는 인사이드 아웃 낭독하는 거 완전 쉬울 거예요. 새벽 달린 강의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새벽 달린 강의를 토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남아 외국인이 매일 1시간씩 와서 영어로 대화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면 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매일 외국인이 집으로 온다고요? 왜 그런 짓을?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면은 지금 외국인이랑 시시껄렁 대화 몇 마디 애기들 말 대화할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에 장편소설 읽으세요. 장편소설. 차라리 영화 한 편을 보고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가. 드래곤, How to Train Your Dragon. 드래곤 길들이기 요즘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를 보고 원서도 있거든요. 한국어 번역본도 많고 드래곤 길들이기. 차라리 영화를 보고 책을 읽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지. 외국인 선생님이랑 왜 1시간씩 시간을 써요? 돈 아깝고 시간 아깝게. 차라리 엄마랑 그 시간에 모국어로 대화 나누고 나머지 시간들은 영어 컨텐츠 드림이세요. 영어 영상 보여주고 영어 원서 읽는 루틴 잡아가지고.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학원 상담 갔더니 직독직해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유추해서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유추해서 읽으면 내용을 이해한다고는 하는데 수능 영어 하려면 직독직해를 해야 한다? 수능 영어를 하려면 직독직해를 해야 한다라고 말한 그 학원 이름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수능 영어를 제대로 하려면 직독직해를 하면 안 돼요. 망해요. 직독직해라는 게 뭐예요? 영어를 보고 그걸 한국어로 번역을 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거는 영어 공부가 아니라 한국어 공부예요. 한국어 공부. 뭐 통역대학원 번역 수업 할 일 있습니까? 수능 영어는 보고 맥락을 빨리 파악하려면 직독직해를 하면 안 되고 쭉 읽어보고 여기서 핵심 문장이 뭐야? 결국에는 무슨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거지? 앞부분은 이렇게 시작하는 걸로 봐서 뒷부분에는 반박을 하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요거만 파악하면 돼요. 그러려면 직독직해를 절대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 학원이 어떤 학원인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 학원 홈페이지 가서 내가 한번 분석해 볼게. 원서를 안 읽어본 원장인가요? 말도 안 돼요. 직독직해는 수능 영어 강사 선생님이나 하라고요. 그분들은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걸 한국어로 풀어서 설명해주는 그런 한국어 연습 실컷 하셔야 되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파닉스를 모르고 글자를 못 읽어요. 듣고 말하는 수준은 높아서 글만 많은 원서를 청독하고 있다는 거죠. 읽기를 스스로 하게 될 때까지 청독만 계속 이렇게 시켜도 되냐. 초등학교 2학년이고 영어 글자를 못 읽는 이 친구는 혹시 한국어도 글자 읽는 게 좀 늦지 않았을까요? 지난번에 그 슈가 정원이 너무 얘기 잘했는데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한국어를 어느 정도 읽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초등학교 2학년 9년 동안 한국어를 들은 거잖아요. 영어도 9년 채워서 들으셨나요? 그렇게 강도 높게 엄마가 영어 환경 만들어주신 거 아니고 만약에 7살 때 처음 영어를 시작한 거면 이제 3년 영어 나이 3살인 건데 파닉스 모르고 글자 못 읽는 건 너무 당연하다는 거 알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읽기를 스스로 한다라는 거, 이거는 우리는 읽는 스킬만 생각하는데 파닉스를 모르고 글자를 못 읽어도 이 아이가 덕질하는 게 있으면, 좋아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그거 원서 이렇게 청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읽기를 스스로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계속 꾸준히 읽을 만한 읽기 재료를 엄마가 조달해 주는 게 우선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진짜 그렇게 애한테 읽기를 신경 써주고 싶으시면 차라리 쓰기를 한번 해보세요. 아이랑 대화를 나누고 그 대화 나누는 걸 바탕으로 쓰기를 하는데, 그 쓰기도 아이한테 갑자기 하라 그러면 안 되고, 아이가 영어로 말하거나 한국어로 얘기하면 엄마가 받아 적어 보세요. 아이가 한국어로 얘기하면 그 한국어로 얘기한 걸 받아 적어도 되고, 뭐 말하는 수준 높다고 하시는데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영어 스피킹 수준이 높아봤자 뭐 얼마나 높겠어요. 아무튼 아이가 영어로 말하면 그걸 녹음해서 챗GPT한테, 요즘에는 뭐 녹음하면 그걸 다 텍스트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말한 걸 텍스트로 바꿔서 그걸 어디다 정리를 해놔서 글쓰기 노트를 마련해서 정리를 하든, 그런 식으로 글자에 노출되도록 하는 방법은 있어요. 아이가 영어 스피킹이 잘하면 더 읽는 것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죠. 중학생 학원에서는 직독직해 다 시킨다. 중학교 구문 독해 시작하고 문법도 해야 되는 대혼란 시기라 그런 것 같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중학교 학원에서 직독직해 다 시킨다. 구문 독해 시작한다. 그 학원 보내지 말라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하면 돼요. 이렇게 직독직해를 하게 되면 아이가 어떤 능력이 퇴화되고 어떤 능력이 훈련이 되는지. 수능 영어 지문이 그 지문 하나하나 직독직해 시켜요, 누가? 그러다 보면은 그 지문 1분 안에 다 읽고 40초 만에 문제 풀어야 되는데, 직독직해 하는 그런 훈련? 직독직해 훈련이 뭐냐면, 내가 이거 영어로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는데 그걸 한국어로 말을 해야 되니까 또 한국어로 전환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직독직해, 그 문장 하나하나에 매몰돼서 결국에 한 지문을 다 직독직해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몰라. 그런 망하는 훈련을 학원에서 매일 하면서 강화를 한다? 그래서 수능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슬픈 이야기인데, 이렇게 학원에서 중학교 때 구문 독해, 직독직해 하는 애들 수능 점수 안 나올걸요? 고3 수능 문제 한번 풀려보면? 이건 제가 언어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중학교 때 구문 독해, 직독직해, 수능 영어 점수 안 나와요. 동네에서 유명한 학원이다. 그 학원 다니고 있는 아이들 과연 수능 영어 1등급 맞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봐요. 우리 아이들은 영어로 사고하는 힘, 그 속도,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서를 통해서건, 영어 뉴스 텍스트를 통해서건, 아니면 수능 영어 지문을 통해서건, 영어로 이해하고 영어로 핵심 메시지 파악해서 답 찾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수능 영어가 요구하는 게 그런 능력이에요. 직독직해, 한국어 누가 잘하나, 이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 고민 남기셨네요. 원래 혼자 묵독만 하다가 요새 청독을 시켰더니 음원 없이는 혼자 묵독을 안 하려고 해요. 초등학교 1학년 남아 드래곤 마스터즈 재밌게 읽고 있는 중입니다. 리딩할 때 청독의 비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렵습니다. 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애기예요, 애기. 예본이님은 혹시 영어 원서 청독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귀한 독서 행위인지 아실 거예요. 음원 없이 혼자 묵독을 안 하려고 한다? 이게 문제예요? 어른들도 오디오북 들으면서 청독하는데? 왜냐면 영어는 외국어니까, 우리한테. 그런데 이 아직 문자 한국어로 장편소설, 한국어로 챕터북 읽어요, 이 친구?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 한국어로 200페이지, 300페이지짜리 소설 읽냐고요. 아직 읽기가 애기 단계예요, 애기 단계. 이렇게 청독을 하는 게 너무너무 기특한 거예요. 이 기특한 걸 알아주지 못하는 엄마가 저는 안타깝네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청독?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계속 청독해도 돼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사피엔스 오디오북으로 오더블닷컴에서 듣는 것도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묵독을 하면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묵독을 그렇게 집착하시는 거예요? 묵독 안 해도 돼요. 오히려 영어 원서는 청독하는 게 이득이에요, 이득. 왜냐? 단순히 그 텍스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어 소리, 그 뉘앙스까지 다 귀로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듣기 실력도 향상되고, 진짜 살아있는 영어를 청독하는 건 굉장히 귀한 행위입니다. 영어 능력 향상의 최고예요, 최고. 듣기와 읽기를 동시에 다 잡고 가는. 청독하는 애들은 영어 낭독할 때 영어도 원어민처럼 낭독해요. 청독 많이 한 애들은. 묵독하는 것보다 100배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견빠님, 아는 사람은 애가 묵독만 해서 오히려 고민이던데. 그쵸, 청독은 애가 책장을 넘기는 것까지 우리가 들을 수 있으니까
뭘 듣고 있구나, 읽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오히려 묵독을 하면 이해하는 거야, 읽고 있는 거야 더 의심을 하게 돼서 엄마들이 불안해하던데 묵독에 대한 집착은 너무 옛날 얘기다.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죠. 여기 10살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인데 영어 학원을 다니는 책 없이 놀이 분위기의 학원을 다닙니다. 리틀 박스 스토리 4-5개 듣기가 숙제인데 그 들었던 스토리 원문은 소리내서 읽으라고 시키셨어요, 아이한테? 주 5일 하는데 주말에는 하지 않습니다. 2년 반 정도 했어요. 다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아이고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리틀박스 스토리를 4-5개 듣는 게 숙제다. 학원 왜 보내세요? 그냥 리틀박스 집에서 빌려주시면 되는데. 그리고 왜 스토리를 낭독을 시키신 거죠? 무슨 목적으로? 뭘 계기로? 지금 아이가 이렇게 학원에서 이렇게 느슨하게 영어 축적하면 절대로 쌓이지 않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지금 학원을 그만두시고요. 집에서 아이가 리틀박스 충분히 이거 재밌어 한다면 숙제처럼 듣게 하지 마시고 네가 좋아하는 거 아무거나 들어도 돼. 뭐 애기들이 듣는 쉬운 스토리 들어도 되고 네가 관심 있으면 서유기 뭐 이런 거 들어도 되고 약간의 자유와 주동성을 주면서 집에서 리틀박스로 듣고 주로 듣기만 해도 돼요. 초등학교 3학년. 지금 제가 보기엔 이 아이 영어 뿌리가 굉장히 약할 것 같습니다. 청독할 때 애가 책은 안 보고 듣기만 하기를 원하는데 괜찮을까요?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아직 읽기가 안 돼서 그런 거니까 그냥 듣기만 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밀리의 서적이나 영어 오디오북 듣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신통한 게 영어 듣기가 되니까 영어 오디오북을 듣는 거잖아요. 얼마나 귀한 거야? 청독할 때 책 안 보고 듣기만 해도 땡큐입니다. 애가 정말 책을 보면서 읽기를 원한다면 훨씬 수준 낮고 쉬운 그런 책으로 이건 한번 낭독해볼까? 한번 시켜보세요. 그래서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것 같다 싶으면은 이제 서서히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면은 이제 텍스트를 보면서 글자를 읽는 것도 중요하대. 이거 한번 해보자 할 수 있겠지만 초등학교 1, 2, 3학년이면 그냥 오디오북만 듣고 있어도 괜찮아요. 아, 여기 리틀박스 아까 학원 다니면서 한다고 하신 분, 영어 읽기, 영어 낭독을 시키면 좋은 줄 알고 아이한테 그걸 시켰다. 근데 이 영어 낭독이라는 것도 아이마다 다른데 영어 낭독이 그 아이한테 득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 원서를 챕터북을 막 수없이 들었어. 그러니까 영어 인풋이 차고 넘치는 아이예요. 생각해보세요. 리틀박스 그 쉽고 교육적인 목적을 가진 그런 리더스북 형태의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진짜 원어민 또래 친구들이 읽는 그런 원서를 충분히 읽은 청독을 한 그런 친구는 낭독을 시키면 식은 죽 먹기로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낭독 한번 해볼까? 이거 그러면 딕션도 좋아지고 약간 영어 스피킹도 자신감 있게 좀 할 수 있게 된대. 좋은 훈련이 된대. 그러니까 이미 영어 뿌리가 튼튼한 애한테는 저는 낭독을 권하는데, 그리고 어쩌다가 아이가 신나서 하는 거는 괜찮은데 제가 보기에 리틀박스 하루에 4-5개 그것도 숙제로 억지로 듣고 있는 아이한테는 영어 읽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는 모르겠는데 이 친구는 영어 낭독 시키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 엄마입니다. 수능 볼 때 시간 분배 연습을 하기 위해서 묵독을 꼭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언제부터 묵독을 시켜야 하나요? 지금은 청독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청독 비중을 높게 해서 익히고 있습니다. 묵독을 왜 어떻게 시켜요? 청독은 그야말로 좀 시킬 수 있어. 엄마가 약간 구슬려서 이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원서인데 이렇게 음원을 오디오북으로 들으면서 읽으면 좀 집중이 된대. 요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이한테 권할 수는 있는데 묵독을 어떻게 시켜요? 묵독을 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러버님은 영어 원서 남편이 묵독하라고 해서 하실 수 있으세요? 청독을 많이 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음원이 없을 때 묵독할 힘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묵독은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는 것처럼 청독을 많이 시키시고, 수능을 볼 때 묵독을 연습해서 문제를 잘 푸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듯이 수능 지문에 내가 아는 문장도 있을 거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석이 분명하게 되는 문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때 원서를 읽으면서 생겼던 힘들 있죠. 많은 어휘력, 배경 지식, 그리고 모르는 문장이 나왔을 때 혹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스킵하면서 바로 뒤에 단어랑 연결해서 추측하는 거, 유추하는 능력, 이런 것들 총동원해서 수능 문제를 푸는 거지 시간 배분해서 묵독하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이면 이제 마냥 청독만 시키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주니어 영어 뉴스 과정이에요. 원서를 읽고 그 원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면 내가 원서를 읽어야 되잖아. 읽을 시간이 없잖아. 읽을 재주도 없고. 근데 뉴스는 다양한 배경 지식을 담고 있는 짧은 기사들을 하루에도 몇 개씩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사를 읽고 나서 네가 파악한 이 기사 엄마한테 설명해 줄래? 이렇게 아이가
요약하고 사고를 확장하는 그런 훈련을 하기에 되게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뉴스를 제가 강추하는 건데, 묵독 연습을 할 것이 아니라 수능 잘 보고 싶으시면 뉴스 기사를 읽고 그걸 요약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말로 하는 것이건 글로 하는 것이건 복잡할 것도 없어요. 그냥 기사 읽고 엄마랑 얘기해보는 거야. 뉴스 한 컷 보고 그리고 엄마랑 얘기 나눠보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랑 대화를 나눈 그 기사, 그 주제는 우리 아이의 배경 지식으로 그대로 쌓이게 돼요. 견빠님, 낭독은 영화 대본 읽을 때는 향상이 되는 것 같은데 억지로 낭독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진짜 이 영화 대본 낭독이 효자템. 왜냐면 낭독이 너무 길어지면 애들이 그걸 노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영어 대본 낭독은 우선 영어 대사가 되게 재밌잖아요.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말이잖아. 입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똑같이 흉내내서 읽는다는 게 공부란 생각이 안 들고 되게 재밌는 연극을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초코쿠키님이 청독 음원이 느려서 엄마 그냥 내가 묵독하는 게 낫겠어 라고 하면 묵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묵독은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오디오북 음원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느려. 내 눈이 읽어가는 속도가 훨씬 빨라. 그게 바로 묵독을 할 타이밍이에요. 애가 알아서 묵독을 해요. 내가 읽는 게 더 빠르면. 내 눈이 더 빠르면. 오디오북을 듣는 소리보다. 아니면 오디오북을 아마 배속을 할 거예요. 막 1.5, 1.7 막 이렇게, 1.75 이렇게. 저도 답답해서 배속을 하거든요. 음원 들을 때.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가 챕터북 시리즈 로얄드 달, 매직 트리하우스, 팩트 트래커까지 읽었는데요. 뉴베리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재미없다고 해요. 갈피를 못 잡고 있다가 주니어 영어 뉴스 2기를 만났어요. 재미있게 잘하고 있는데 영어책도 계속 읽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어 책은 창비나 문학동네에서 나오는 소설들 꽤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뉴베리 읽기에는 아이 영어 수준이 부족한 걸까요? 근데 스윗님, 뉴베리 읽어보셨어요? 저는 뉴베리 안 좋아해요. 다 너무 어둡고 우울하고 저는 완전 제 취향은 아니에요. 뉴베리 저도 안 읽거든요. 돈 주고 읽으라고 해도 안 읽어 나는. 그러니까 아이 말이 사실이 맞고요. 취향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뉴베리로 넘어갔다는 그 말이 좀 마음에 걸리는데 뭘 넘어가요? 자기가 읽고 싶은 거 읽으면 되죠. 우리 뉴베리에 대한 환상을 좀 깹시다. 엄마가 먼저 읽어보세요. 얼마나 재미없는지 아시게 될 테니.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고 주니어 영어 뉴스 지금 재밌게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엄마는 그래도 원서를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이유가 모국어 독서력이 굉장히 좋으니까 아마 그런 욕심이 나실 것 같기도 한데 영어 원서를 아이한테 주도권을 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딱히 뭐 영어 원서 좋아하는 작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좋아하는 취향이 분명한 것도 아니면 저는 영화를 연계해서 원서를 읽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아이랑 재미있게 본 영화에 보통 원작 소설이 있거든요. 그걸 파든가 아니면 어린 시절 추억을 더듬어서 어린 시절에 좋아했던 그런 번역본 소설의 원작을 찾아서 읽어보셔도 되고 여기 묵독에 대해서도 슈가정원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초등학교 5학년 엄마표 영어 6년차 되니까 이제서야 묵독을 시작했는데 신나합니다. 원카 원서를 하루 한 챕터씩 읽고 저한테 영어로 요약해서 말해주는데 이런 걸 보면 다 때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아이한테 영화 대본 낭독하는 게 있다고 알려주니까 몇 달 전부터 기다리고 있다. 너무 좋아요. 영화 대본 낭독하는 건. 1년에 저희가 딱 2번 하는데 1년에 2개의 영화 대본을 완전히 낭독해본 경험이 있다? 이거 무시 못할 내공으로 뿌리가 내려요. 윤윤맘님 왔네요. 영어 뉴스 읽고 한국어로 가족과 대화 나누는 시간 경험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좋죠. 해보신 분들은 그 효과를 아는데 안 해보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전혀 감을 못 잡으시겠죠. 중학교 1학년 원서 읽을 시간이 부족한데 호흡 긴 원서 대신 뉴스 기사 보기로도 될까요? 뉴스 기사 보기로도 되고요. 근데 원서를 읽는 아이들이 훨씬 더 수준이 높은 거죠, 사실. 뉴스는 텍스트의 양으로 보면 원서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짧잖아요. 근데 원서를 즐겨 읽는 아이라면 사실 원서를 계속 가져가는 게 제일 좋죠. 베스트긴 하죠. 근데 원서 읽을 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뭘까요? 중학교 1학년이면은 애기인데, 시간 널널한데. 여기 지아님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3학년 때부터 작년까지 문법 위주로 가르치는 영어학원 다니다가 어렵다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리틀박스로 영어 동영상 1시간 정도 보고 이번에 영어 뉴스 2기 신청했는데 어려워해요. 아직 한 번도 인증 못했네요. 지금 이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때까지 영어학원에서 문법만 배웠으니 이 아이가 영어 뿌리가 거의 없을 텐데, 거의 바닥일 텐데 영어 뉴스 신청해서 수업을 들을 때 엄마의 기대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영어 뉴스 낭독은 당연히 못할 것이고 해석도 아마 안 될 것이고 이럴 때는 엄마가 주니어 영어 뉴스 목표를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
이 아이가 영어를 엄마가 환경을 만들어준 게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영어 뉴스를 앵커처럼 낭독을 하려는 걸 기대하는 건 진짜 이건 놀부심보예요. 이 친구는 영어 뉴스 내용을 한국어로 이해한 대로 한번 얘기해보자. 한국어로 찬반 토론 한번 해보자. 이게 되면 대성공이에요. 대성공. 근데 나아가서 그 영어 낭독은 힘드니까 영어 청독이라도 한번 해보자. 선생님 강의, 선생님 강의 듣고 한영 낭독 제가 구간 반복해서 드리는 거 있죠. 그거 들으면서 쉐도잉 한번 해보는 그 정도? 듣는 거 정도? 그거면은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거든요. 지금 이 친구가 거의 영어 인풋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3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문법 위주로 수업을 들었다면 이 아이가 영어 문장을 몇 개를 들었을 것 같아요. 몇 문장 안 들었을걸요? 그러니까 영어 뉴스 낭독을 어려워할 정도로 엄마가 푸시하면 안 되고 그냥 한국어로 하세요. 한국어로. 나 이거 뉴스 수업 듣는다. 뉴스로 논술 수업한다. 한국어로 논술 수업한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진행하셔야 돼요. 중1 때는 열심히 논다고 시간이 없고 중2부터는 각종 시험과 수행 평가 때문에 원서 읽을 시간이 없다. 그쵸?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는 이제 평가가 시작되니까 수행 평가도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애들은 또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원서 읽을 시간이 부족하니까 대안으로서 이제 뉴스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여기 선생님 중학교 1학년 낭독 헤이터, 낭독을 싫어하는 중학교 1학년 아이인데 영화 대본을 추가하면 오버로드 걸릴 것 같은데 저는 더 시키고 싶어서 욕심이 나는데 딱 정해주세요. 뉴스만 할까요? 영화 대본 추가할까요? 근데 낭독 헤이터잖아요. 낭독을 싫어하는 아이들한테 최고의 선물 같은 프로그램이 영화 대본이에요. 영화 대본은 낭독이 노동이 아니라 즐거운 놀이가 되거든요. 그리고 애들은 또 귀가 되게 발달해서 거의 원어민이랑 흡사하게 영화 대본을 낭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영어 효능감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영화 대본을 더 추가하고 싶은데. 그리고 영어 뉴스는 낭독의 힘을 빼고 주제 토론의 힘을 더 실겠어요. 그래서 주제 토론한 거 글쓰기에서 매주 글 쓴 거 축적하는 거. 영어 뉴스 강의 듣고 구간 반복 음원 듣고 요 정도만 가져가고 나 같으면 오히려 낭독 헤이터기 때문에 더 영화 대본을 강추하는 입장입니다. 댓글이 다 안 보이시나 봐요. 어떤 수업이 맞을지 방법이 궁금해요. 당연히 다 안 보이고요. 지금 댓글이 막 올라오니까.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띄엄띄엄 하시면 제가 그 질문을 추적해가면서 아이디까지 복잡한데 그걸 추적해가면서 읽을 수가 없어요. 한 말풍선 안에 기승전결 다 넣어서 질문을 하셔야 제가 그걸 읽어드리죠.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인데 영초탈 힘겹게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소부와 청독 같이 하고 있어요. 영어 동영상은 어느 정도 봤고 영어책을 못 읽혔어요. 잠자리 독서는 했고 한글책은 3, 4학년 정도 수준만 읽고 조금 길어지면 싫어하더라고요. 해리포터 한글책 읽고 있어요. 영화 대본은 어려울까 고민돼요. 한국어 장편소설 조금만 길어져도 싫어한다는 아이가 해리포터 한국책을 읽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해리포터 좋아하는 거고 한글책 제대로 잘 읽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영어책을 텍스트로 접한 게 별로 없어서 근데 사실 이런 아이들 하라고 자신감 얻으라고 만든 게 영화 대본 과정인데 영화 대본이야말로 진짜 영어 텍스트 인풋이 거의 없는 아이들이 동아줄처럼 잡고 갈 수 있는 문장이 짧다니까요. 단문이에요. 짧아요. 저 오늘도 영화 대본 교재 만드느라고 어제 거의 새벽 2시 반에 잤는데 문장이 짧아요. 이런 아이일수록 영화 대본 아니면 대안이 없어요, 사실. 영어 뉴스 낭독은 처음 하는데 제법 따라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인데 해석도 해보자 하면 오버일까요? 네,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직독짓기 하지 말라고 제가 아까 약간 흥분하면서 얘기했는데 다시 보기 하시고요. 직독짓기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뉴스는 학원 강사도 직독짓기 하기 어려울걸? CNN 뉴스 수업하는 학원 강사도?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고요. 해석을 하라고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오늘 뭐 핵융합이랑 핵 분열 그 기사 가지고 이거 좀 어려운 기사인데 네가 이해한 건 어때? 엄마한테 얘기해줘. 그래서 네가 이해한 걸 엄마한테 얘기해줘는 괜찮아요. 해석은 하지 말자. 영화 대본이 라떼는 고급 영어였기 때문에 겁난다고요? 근데 그 영화 대본이 프렌즈 같은 거 시트콤으로 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시트콤이나 미드 영드는 당연히 어렵죠. 왜냐면은 어휘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렇게 인사이드 아웃이나 애들이 보는 디즈니 영화는 대사가 되게 쉬워요. 유치원생들도 다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대사들인데. 아, 영화 대본 동영상 인증하는 친구들이 너무 유창하게 잘해서 쫄았다. 놀라운 거는 애들이 이게 영화 대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몰입이 되게 잘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영화 대본을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들어도 지루하지 않다는 거 재밌거든요. 그리고 들을수록 더 선명하게 문장이 다 들려. 그래서 얻는 기쁨도 크고. 그리고 사실 이거 영화 대본 우리가 개강이 7월 7일인데
인사이드 아웃 1으로 진행한다고 미리 공지를 했잖아요. 진짜 우리 낭독스쿨의 모범생 시우랑 채은이는 인사이드 아웃 이거 개봉하기 전에 개봉이래네. 개강하기 전에 그 영화를 한 10번은 돌려보던데 그렇게 예습을 하던데요. 엄마의 물밑 작업 이게 아이의 성취나 성공률을 확 높여주는 거죠. 이 친구들은 가뜩이나 영어 잘하는데 인사이드 아웃을 개강도 하기 전에 벌써 한 10편을 돌려봤어. 대사를 거의 이미 외울 지경으로 봤어. 그러면 나중에 영화 대본 그걸 할 때 얼마나 잘하겠어. 물밑 작업 미리미리 해두세요. 젤라님 들어오셨네요. 이제 라방 들어왔는데 수능 영어 하니까 갑자기 어제 우리 집 에피소드가 생각난다. 연우가 초등학교 6학년인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엄마표로 이제 영어를 하는 친구들은 가끔 이제 학원 다니는 친구들한테 주눅이 들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연우 같은 경우 학교에서 야, 너 수능 영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다 끝내놔야지. 다른 과목 공부도 병행할 수 있어. 중고등학교 때. 막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래서 제가 엄마표 영어로 원서를 읽는 아이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5, 6학년 때. 원서를 편안하게 한국책 단편소설을 읽듯이 읽는 아이들은 솔직히 6학년 때 이미 수능 영어 지문을 풀 수 있을 정도의 문해력이 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친구한테 중학교 2학년 때 영어를 마스터하라고? 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다 끝냈는데? 이렇게 말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야 뻥치지 마. 너 지금 네가 수능 영어 지문을 풀 수 있다고? 그럼 풀어봐. 막 이렇게 이거 문제집 풀어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내가 왜 이거 문제 푸는 걸 네 앞에서 증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표 영어로 원서 읽는 수준까지 원서를 청독하고 목독하는 수준까지 끌어준 그런 경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능 지문 푸는 거는 껌입니다. 그런데 그 영어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주니어 영어 뉴스 같은 영어 뉴스를 기사를 읽고 나의 언어로 글이든 말이든 표현해보고 그런 연습은 필요하다. 왜냐면 그런 언어적인 감각이 수능 영어가 요구하는 거거든요. 네, 영화 대본 과정을 등록하면 온 가족이 다 인증하시면 됩니다. 완주 상장도 만약 가족 4명이 다 완주했다 그러면 상장도 4개 다 줘요. 그래서 오늘 라방에 주제가 있으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어 원서랑 영어 뉴스랑 수능 영어 지문의 공통점. 하나는 영어 원서도 그렇고 영어 뉴스도 그렇고 수능 지문도 그렇고 그 텍스트를 읽을 때 모르는 단어나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을 만났을 때 패닉하면 안 된다. 이거 무슨 뜻이지? 이거 문장 해석이 안 돼. 이렇게 패닉을 하는 순간 그 이야기의 흐름, 그 이야기의 메시지를 놓쳐버려. 그러면 계속 같은 문장 또 읽고 있는 거야. 같은 문장 계속.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거나 모르는 문장이 나와도 배짱 좋게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스킵하고 지나가고 단서가 어디엔가 있을 거야. 앞에 문장이 있거나 뒤에 문장이 있거나 중간에 있거나.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지치기 할 수 있는 모르는 건 과감하게 제끼고 내가 아는 것만 잡고 가도 이 문장이 뭘 말하는 건지 나는 집중해서 찾아낼 수 있어. 라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면은 그 문장 안에서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면은 유추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자기 수준에 맞는 원서, 자기 수준에 맞게 약간 조리된 주니어 영어 뉴스 같은 그런 텍스트, 자기 수준에 맞는 영어 지문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단어를 찾거나 문장 직독직해 해라고 누가 시키거나 이런 그런 방해 없이 몰입을 방해하는 것 없이 쭉 계속 읽어가는 그런 훈련을 충분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중요한 것이 모호한 걸 견디고 지나가는 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과감하게 가지치기 하고 지나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단순히 영어 원서를 읽고 영어 뉴스를 읽고 수능 문제를 풀 때만 필요한 그런 능력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필요한 능력인 것 같아요.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안 되거나 못하는 거는 재빨리 그냥 놓아버리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만 집중해서 가야지 이게 꾸준히 유지가 되고 쭉쭉쭉 앞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호함을 견디는 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이해되는 부분만 붙잡고 가는 힘, 그리고 뉴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주제의 어휘와 정보들을 배경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텍스트를 가지고 꾸준히 읽고 지나가 본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아이가 원서를 읽건 영어 뉴스를 읽건 그 몰입을 방해하지 마셔야 되고, 그리고 이 영어 원서나 영어 뉴스의 모든 내용을 내가 다
완벽하게 이해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벽주의, 완벽주의 완전히 놓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가 나중에 수능 영어 지문을 풀 때 모르는 문장이 나와도 완벽하게 해석이 안 돼도 배짱 좋게 뒤에 문장으로 계속 나갈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대치동 내부고발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1부는 올렸는데 2부는 아마 다음 주에 올라갈 예정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도 제가 단어나 문법 공부가 왜 아이의 영어를 망치는가, 직독직해가 왜 아이의 영어를 망치는가, 그리고 원서 읽기와 뉴스, 이것이 왜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왜 수능 영어와 직결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나눴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올라오는 대치동 내부 고발 그 유튜브 영상도 보시면 좀 많이 정리가 될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